저희가 3일차 교육인데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그 의사 유튜버이신 그 누구야? 그 제주도에서 그 하시는 분. 홍해걸님요. 네, 홍해걸. 홍해걸. 홍해걸 박사가 맨발 걷기가 뭐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자, 저게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가 어떻게 저렇게 그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 내용을 파악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그냥 막 쓱 흩으면서 그건 아무 효과가 없다. 뭐 10대 2 정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사람은 자기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아무 근거 없이 실제 치유된 사례를 놓고서 저건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고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를 못해. 조금만 성의가 있었으면은 우리 맨발 강의를 들으시고 이 맨발 걷기의 이론 체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책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즉각 반박을 할까 하다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되겠다, 묵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제하고 있지만 진실은 그 어떠한 발언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겁니다. 햇볕은 해가 하늘에 떠 있는데 내가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햇볕이 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실을 외면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엄청난 책임이 돌아갈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지난번 그 2일차 시간에 제가 그 항산화 효과하고 혈액이송 효과가 굉장히 논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이게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시간을 놓쳤고 그래서 오늘 복습점 항산화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그 강의를 다시 한번 유튜브에 올린 강의를 사실은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하는 반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들어보시면서 우리의 이 맨발 걷기의 접지이론의 가장 중요한 항산화 효과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동창의 맨발 강의 6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맨발 걷기의 이론 체계 그 두 번째 이론인 접지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지 이론은 그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회에 나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접지 이론 중 항산화 효과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 산소를 호흡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산소를 호흡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찌꺼기인 그 배기가스와 같은 활성산소를 배출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성산소가 원래 우리 조물주는 맨발로 걸으면서 땅속으로 배출되도록 설계해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부도체의 고무 밑창을 댄 신발을 신고 살기 때문에 또 이 땅과 접지가 차단된 고층 건물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접지가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활성산소는 우리 두산백과를 보면은 우리 모든 암이나
고혈압이나 고혈당, 치매, 파킨슨병, 신장병, 이 모든 현대 문명병들의 원인이다. 90% 원인을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1년도에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무려 36,000가지에 달하는데 그 모든 질병들의 원인이 활성산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활성산소가 우리는 매일 배출을 시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지난 2010년도에 미국의 전기기술자 클린트 오버가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몸의 전압을 쟀더니 300mV, 400mV, 어떤 때는 500 또는 1000mV까지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신발을 벗고 땅과 접지를 했더니 그 순간 0V로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전기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지구는 거대한 배터리다. 음전하로 충만된 자유전자가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배터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었을 때, 맨발로 땅과 접지했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 몸의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와 땅속의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만나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은 순간적으로 중화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즉, 땅속에서 우리 맨발을 통해서 자유전자가 올라와서 우리 몸 안의 쌓인 독소인 활성산소를 순간적으로 중화시키고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천둥이 칠 때 벼락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수만 볼트의 전기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해요. 그것이 피뢰침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땅속으로 다 소멸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맨발로 땅과 접지하는 순간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들이 바로 땅으로 속으로 중화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원인이 된 암이나 고혈압, 고혈당이 맨발로 걸으면 치유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산백과는 그런 암이나 고혈압, 고혈당 이런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안 걸리려면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활성산소의 제거 방법은 견과류를 많이 먹어야 된다. 또는 비타민 A, E 등이 많이 포함된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큰 도가지에 물 하나 한 컵 정도 빼내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과 접지하는 순간 이 땅 속에서는 무궁무진한 자유전자가 우리 몸으로 올라와서 순간적으로 활성산소들을 다 중화시키고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암의 원인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많은 질병들이 치유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모든 현대 문명병의 근본 원인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라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수시로 땅과 접지하면서 맨발로 걸으면서 우리 몸 안에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소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현대 문명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질병의 고통이 없는 진정한 건강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맨발 걷기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항산화 효과, 이걸로써 우리는 맨발로 걸으시면 평생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발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접지 이론의 첫 번째 항산화 효과입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접지 이론의 두 번째 또 중요한 효과인 혈액 희석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발 선생 박동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서 맨발로 걷기가 어려우시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원역에서 한 600-700m 떨어진 한솔공원에서 저희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이 진행됩니다. 대모산 한솔공원을 오시면은 저희와 같이 맨발로 걸으시면서 질병의 고통이 없는 건강 세상을 같이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지금 항산화 효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은 첫 번째 그 항산화 효과로 인해서 우리 몸속의 모든 질병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소멸시킴으로써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런 이제 강의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도 앞으로 강의하시면서 제일 먼저 내세워야 될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이론의 결과가 바로 20년 전에 제가 맨발 걷기를 시작하게 됐던 청계산에 이주선 씨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모산에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로 암으로부터 치유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금대산의 박성태 교수의 경우는 극적인 사례입니다. 영원히 현대 의학에 의한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맨발 걷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극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행운을 우리가 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현대의학도 여러 가지 치료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치유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실패 사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맨발 걷기를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단시간에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난 토요일 날 저희 대모산에 오신 약 300여 명의 푸른같이 몰린 사람들 중에는 많은 암 환우들이 내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그 간절한 눈매에서 막 가슴에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자, 그분들이 물론 제가 병원 치료를 다 그만두시고 맨발로 걸으시라 이렇게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맨발로 걸으시면 보완적인 보약의 효과를 가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시든 안 하든 병원 치료를 받으시든 안 하시든 맨발 걷기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그날 제 그 과거 직장 선배이셨던 분이 뭐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분도 전립선암이 7년 전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MD 앤더슨 병원에 가가지고 7개월을 입원 치료를 받았대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에 암으로부터 치유됐어요. 자,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발된 거예요. 원인을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다시 또 MD 앤더슨으로 갔대요. 이번에는 그 항암제가 치유되지 않으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니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했대요. 제가 알기로는 방사선 그 캡슐을 전립선 쪽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방사선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분 그 선생님들이 그런 시술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치료를 했는데 그 역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국내 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이러고 이제 지난 주말에 찾아왔어요. 자, 세계 최고의 암 병원에서 치유가 되지 않은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영화배우, 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인도 영화배우였는데, 그 부인이 51살인가 2살인가에 유방암으로 사투를 벌이다가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 남편 영화배우가 그렇게 발표했어요. 사투를 벌였다. 그 사투는 암과의 사투가 아니라 항암과의 사투였습니다. 자, 그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지만 결국은 그 싸움에서 지고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보고 암과의 사투를 벌일 것이냐, 투병을 할 것이냐, 치병을 할 것이냐, 그걸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맨발로 걷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조물주가 설계해 준 그 방식대로 살아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그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항산화 효과에 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앞으로 암으로부터 걸리는 일 없이 평생 건강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은 투병이 아닌 치병의 길로 나서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동아일보 양종국 기자한테 이 며칠 전에 우리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혈액암으로 투병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도 투병입니다. 1년 이상을 투병하면서 얼굴은 퉁퉁 부어 있고 머리는 다 빠져가지고 가발을 쓰고 나타났어요. 우리 회원 중에서 혈액암 2달 만에 혈액암 세포가 다 없어지고 석 달 만에 항암을 중단한 깨끗한 치유 사례가 있으니 이 사례를 안성기 씨에게 전달해서 안성기 씨도 맨발로 걷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전달하겠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를 실천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판단의 문제고 본인의 운명의 탓입니다. 운명에 달려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암으로부터 우리 맨발로 걸으시면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 혈액 희석 효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동창의 맨발 강의 7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맨발 걷기의 이론 체계 중 적지 이론의 2번째 혈액 희석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항산화 효과로 활성산소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의 하나인 암의 원인이 되고 또한 과산화 지질을 형성하여 혈관벽에 찌꺼기를 쌓게 함으로써 고혈압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그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을 어떻게 하면 더 맑고 묽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맨발로 땅을 걸으면 땅 속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몸 안으로 올라와서 우리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리고 또한 동시에 그 표면 전하가 올라가면서 적혈구 안의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단위인 제타전이를 올림으로써 즉 세포 간에 밀어냄으로써 끈끈해졌던 혈액들이 맑고 묽게 변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연의 혈액 희석 효과입니다. 과거 여러분들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께서 혈액이 찐득찐득해졌으니 아스피린을 드시는 게 좋겠다, 이런 처방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는 아스피린 5mg을 매일 장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어요? 그것이 뇌출혈의 원인이 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스피린을 먹어야 되는지 또는 먹지 말아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맨발로 걸으시면 천연의 혈액 이석이 된다. 그걸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2013년도에 미국의 심장의학자인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가 10명의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이 접지의 혈액 희석 효과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즉 10명을 접지 전 혈액을 채취하여 암시야 현미경으로 혈액의 상태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혈액들이 거의 대부분이 끈적끈적한 상태였습니다. 막 응겨붙어 있는, 클럼핑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 이후 2시간 동안 접지를 시켰더니, 그리고 혈액을 채취해서 촬영을 하였더니 혈액들이 깨끗이 포도알처럼 묽어져 있는 상황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보고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는 자신의 심장의학자로서 지난 30여 년의 의사생활 중 최고의 발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을 처방하지 않아도 혈액이 이렇게 묽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나트라 박사는 개인적으로 지인들을 초대해가지고 집의 정원에 맨발로 걷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걷기 전 40분 전에 혈액을 채취하고, 또 이번에는 40분 후에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액의 상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40분 전의 혈액은 끈적끈적하고 막 들어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40분 후에 땅과 정원에서 맨발로 접지했더니 그 혈액들이 묽게 맑게 변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뒤에 지금 화면이 있습니다. 한 하와이에 있는 의사가 한 환자를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 상태를 우선 채취해 봤습니다. 검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밖으로 나가서 접지를 시킨 다음에 다시 혈액을 채취해 봤더니 그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단 10분의 접지로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를 여러분 지금 이 뒤에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게 조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군요. 자, 이게 지금 접지 전 현재의 혈액의 상태입니다. 혈액들이 서로 뭉쳐져 있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내보내 가지고 10분 동안 땅을 밟게 했습니다. 10분 후에 자, 다시 이제 혈액을 채취합니다. 자, 아까 혈액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포도알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맨발 걷기의 접지 효과를 바로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까 처음 이야기한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의 10명의 실험 결과
2시간 접지했더니 제타저니가 2.7배가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1.3배, 어떤 사람은 2.5배, 어떤 사람은 3.5배, 또 어떤 사람은 5.3배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제타저니가 올라가니까 혈액이 그만큼 묽어지는 거죠. 혈액이 묽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혈류의 속도가 평균 2.68배가 올라갔다는 사실이 수치로 밝혀진 것이에요. 자, 결국 땅을 맨발로 걸으면 지금 10분만 해도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0분만 해도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2시간 해도 걸으면 걸을수록 혈액의 희석 효과, 혈류의 흐르는 속도, 이것이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맨발 걷기의 혈액 희석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언론에서 우리 한국 야구 선수 중에 미국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팀에 가서 뛰고 있는 김광현 선수의 이야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신장 경색이 일어나 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응급 처치를 하고 다시 또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응급 처치를 했다는 것은 그 막힌 신장의 혈관에 혈액이 희석되도록 필요한 약을 처방해서 약물로 혈액을 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10년 전에도 김광현 선수는 그 혈전 때문에 뇌경색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10년 전부터 우리 김광현 선수는 혈액 희석제 약물을 처방받고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도 신장경색으로 약물을 처방받아서 뛰고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혈액을 희석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또 다른 경색, 신장, 심장, 뇌 경색 효과 상황이 또다시 응급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맨발로 걸으셔야 하는 겁니다. 맨발로 걸으시면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항산화 효과 때문에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혈액 희석 효과 때문에 심혈관 질환, 뇌질환으로부터 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산화 효과와 혈액 희석 효과는 맨발 걷기의 결정판입니다. 접지 이론의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맨발로 걸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땅은 우리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대지입니다. 그 땅을 밟으시면은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땅속에서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자유전자들이 여러분들의 몸속으로, 혈액 속으로 들어와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끈적끈적해지는, 마치 토마토 케첩처럼 끈적끈적한 혈액들을 붉은 포도주처럼, 맑은 포도주처럼 묽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있다 하더라도 암으로부터,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심혈관 질환, 뇌질환으로부터도 여러분들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맨발로 혼자서 걷기 힘드시면 매주 토요일 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의 한솔공원에 오셔서 저희들과 같이 대모산을 걸으시죠. 그러면은 질병의 고통 없는 건강 세상으로 우리 다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맨발 선생 박동창이었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접지 이론의 세 번째 효과인 ATP 생성 효과라는 또 다른 중요한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가장 치명적인 암과 심혈관 뇌질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론적인, 실증적인 실험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 날 한 분이 완전히 반신마비가 돼가지고 이 왼손은 이렇게 되고 완전 노인이에요.
자,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신 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20년이래. 20년을 이루고 사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 현실의 의료진들은 대혹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의 죽음에서는 면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후유증으로부터 해소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분이라서 20년이나 얼굴도 많이 늙으셨고 몸도 막 이러니까 제대로 정상적일 수가 없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영상을 우리 조옥수님 그 반신마비 치유된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영상 잘 봤습니다. 그리고 분당에서 지금 걷고 있고요. 대모산 오겠다고 또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회장님 고등학교 몇 회십니까? 이렇게 왔어. 제 고등학교 4년 후배. 4년 후배. 자, 그러니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그리고 몸도 불편하고. 자, 오늘의 저와 오늘의 이 후배의 차이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20년간을 반신불수의 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온 것. 그분은 각종 병원을 다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조옥수님은 여러분들도 영상을 여러 번 봤지만 똑같은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와가지고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한 달간 응급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 요양병원에 가서 6개월을 입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요일 날 외출해서 마침 남편의 손을 붙잡고 저희 동네에 살고 있어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앞으로 왔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시라. 그리고 즉각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매일 오전에 2시간, 3시간, 오후에 2시간, 3시간을 맨발로 걸으면서 빠른 치유의 진전을 보여주셨어요. 3주 만에 발이 그야말로 허공을 차는 듯한 그 왼발에 힘이 들어간다고 땅을 팡팡 찼어요. 그리고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왼쪽 뺨에 마비가 풀려내리고 목에 마비가 풀려내리고 팔에 마비가 풀려내리고 다리에 마비가 풀려내리는 이 과정이 수개월간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근 1년이 지나서 거의 90% 치유된 상태가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사를 가셔가지고 저쪽 남한산성 밑에 거기 아마 영장산 어디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지금도 매일 맨발로 걸으면서 수시로 전화합니다. 회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완전히 생명의 은인이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누구보다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자기가 반신마비였다는 사실을 알아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맨발의 위력입니다. 자, 심혈관 질환, 뇌질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쓰러졌더라도 그로 인해서 반신마비가 됐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마비되었던 신경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 4년 후배 20년간을
반신마비로 살아오신 분도 지금부터는 맨발로 걸으시면 앞으로 1년, 2년 걸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맨발 걷기의 접지의 혈액이성 효과입니다. 혈액이성 효과. 만약에 이 맨발 걷기와 접지를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도 아셨더라면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6년간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세상을 하직하는 그 불행을 피할 수 있었을 거지. 그래서 우리 맨발 걷기는 생과 사를 나누는 중요한 생명 살리기 운동입니다. 생명 살리기. 이런 엄숙한 생명 살리기 운동에 홍해걸 박사는 무책임한 코멘트를 내는, 몰라서 그러셨겠죠. 몰라서. 왜? 의과대학에서 가르쳐주질 않기 때문입니다. 의과대학에서. 그러나 지금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의 많은 회원님들의 치유 사례를 보고, 그리고 그 이론 체계를, 그 이론 체계는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저만 해도 벌써 20년을 실천을 해왔고, 우리 접지이론 학자들도 미국에서, 유럽에서 벌써 10수년을 지금 한 30여 편의 논문으로 그렇게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좀 어색하게 넘어갔던 항산화 효과, 혈액이성 효과를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머리에 들어오셨죠?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자,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는 암과 심혈관 질환, 뇌질환 이외에 이제 노화로부터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ATP 생성 효과인데요. 자, 이거 맨발 강의 6, 7, 8로 다시 한번 들으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창의 맨발 강의 8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맨발 걷기의 이론 체계 중 접지 이론의 세 번째 ATP 생성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TP 생성 효과는 항노화와 젊음의 묘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맨발 걷기 접지 이론의 항산화 효과와 혈액 희석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산화 효과는 몸 안에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소멸시킴으로써 우리를 암의 위험으로부터 해방시킨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혈액 희석 효과는 우리 맨발 걷기와 접지는 우리의 혈액을 끊임없이 묽고 맑게 만들어서 심혈관 질환과 뇌질환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ATP 생성 효과는 전 시간들의 소극적인 방어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욱더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런 ATP를 생성시키는 그 효과가 우리의 맨발 걷기와 접지로부터 비롯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 신발을 신고 다닐 때는 피곤했는데 맨발로 걸으면은 전혀 피곤하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2시간 신발을 신고 등산을 신고 산을 다녀오면은 피곤해서 2-3시간을 쉬었어야 했는데 맨발로 걷고 나니까 집에 돌아와서 바로
빨래하고 김치 담고 청소하고 이 모든 일을 그냥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맨발 걷기는 에너지의 방전이 아니다 충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ATP의 생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맨발로 걷는 우리 많은 여성 회원님들은 맨발로 걷고 나시면은 이뻐지십니다. 젊어지고 이뻐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ATP의 생성 효과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이러한 접지 이론을 밝힌 접지론자들은 접지는 생명의 기본 에너지다. 즉 차의 가솔린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차에 가솔린이 타야 차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ATP가 생성이 돼야 우리 몸이 더욱더 활기차게 더 에너제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ATP가 평소에는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우리가 매일 또는 자주 먹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로부터 자유전자를 받아가지고 ATP가 생성이 된다는 것이죠.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지방산에 자유전자가 들어와가지고 ATP가 생성이 돼서 활력의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지론자들은 이 ATP의 생성을 통해서 우리의 근육도 활성화되고 또 생체 에너지도 활발하게 발전이 생성이 되어 가지고 건강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ATP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생물학자들 그리고 바이오학자들은 ATP는 세포 활동과 근육 활동의 주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DNA 합성의 원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체는 ATP를 이용해서 ATP를 생성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마치 그것을 배터리처럼 재생해가지고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포의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 미토콘드리아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의 미토콘드리아도 낮아져 가지고 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분도 떨어지고. 그래서 노화가 진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맨발로 걷고 접지하면은 땅속에서부터 자유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그 지방산에 자유전자를 막 공급해서 ATP가 생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미토콘드리아의 세포 발전소가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와 근육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수분도 공급하고 ATP가 생성이 되면서 거기서 젊음과 노화의 방지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접지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생물학자들, 바이오론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ATP가 맨발로 걸음으로써 ATP가 생성이 되면서 심지어는 DNA 원천까지 재합성이 돼서 우리 생명체의 근본적인 생체 에너지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지금 제가 화면을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에 화면에 비치는 왼쪽은 접지 전의 모습입니다. 얼굴이 파랗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화면의 오른쪽은 접지 20분 후입니다. 20분 후에 얼굴에 붉은색들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것은 혈액이 활성화되면서 얼굴이 붉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ATP 생성 효과를 극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맨발로 걷기 전의 모습과 한 2달 정도 맨발로 걷고 난 이후에
아주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맨발 걷기 치유 사례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는 1919년 8월 7일 맨발로 걷기 시작한 직후에 산으로 올라올 때 양쪽에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완전히 몸이 부어서 올라오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2019년 10월 5일 맨발 걷기 2개월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날렵하고 이뻐지시고 젊어지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맨발 걷기의 ATP 형성 효과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들 맨발로 걸으시면 전 시간에 말씀드린 항산화 효과로 암으로부터 해방되시고, 그리고 또한 혈액 이석 효과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심혈관 질환, 뇌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 ATP 생성 효과로 여러분들 항노화가 됩니다. 젊어지실 수 있습니다. 엔티에이징과 리주비네이션, 그 효과를 우리의 맨발 걷기와 접지는 약속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발로 걸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서 맨발로 걷기 힘드시면은 서울 강남의 대모산으로, 자, 장인사님 토요일 이제 날 끄시고요. 오후 3시 일원동의 한솔공원. 자, 그리고 우리 강의한 지도자 강의한 그걸 PPT 자료를 한번 올려 볼까요? 여기서 쭉 한번 올려 보세요. 쭉 올려 가지고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요. 조금 더. 여기는 없나? 조금 더 올려보세요. 이게 ATP에 안 올렸나 보다. 이게 뭐가 잘못됐네. 자,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왜 우리 얼마 전에 마중물님, 김종렬님 사진이 본인이 1년 전의 모습하고 현재의 모습 비교한 거 보셨어요? 회장님 16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16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16번 자료. 16번? 여기 있네. 그거 한번 예. 자, 이게 지금 좀 멀어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거 사실은 이 땡겨서 이렇게 보면은 막 주름이 왼쪽에 막 자글자글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우리 김종렬님 현재 모습은 이 79세십니다. 그런데 1년 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ATP 생성 효과이고 항노화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김종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병으로부터 방어적인 예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맨발로 걸으면 적극적으로 내가 젊어지고 활기차지고 활력에 넘치고 일의 능률도 훨씬 더 많이 오르고 그러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장영욱 이사님은 맨발로 걸은 이후에 집에서 본인의 활동폭이 훨씬 더 바빠졌다고 그랬어요. 부인이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왜? 막 활기차니까.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집안을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맨발로 걷는 부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같이 손잡고 밖으로도 나가고 맨발로도 같이 걸어 나가고 그런 건강한 삶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맨발 걷기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영양제를 먹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특별히 좋은 음식을 먹어야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신발만 벗으면 땅이 우리를 그렇게 치유해주고 우리를 그렇게 젊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맨발로 걸어야 하는 거죠. 맨발로 걸으면 누구나 다. 제가 아까 잠시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 대모산을 올라갔더니 한 여성분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길래 맨발 얼마나 걸으셨습니까? 20년 됐대요.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70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젊으세요. 약 드시는 거 있냐? 맨발로 걷는데 왜 약을 먹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죠. 결국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다.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다. 저분이 지금은 70 하나지만 앞으로 80 하나, 90 하나가 돼도 크게 꼬부라지지 않고 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럼 변할 것이냐. 이거는 선례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자, 맨발로 걸어서 뭐 물론 오래 사는 장수 마을들이 뭐 곳곳에 있는 걸로는 보도되고 있지만 자, 장수하는 맨발 세상 이게 분명히 하나의 표준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K헬스의 본산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최근에 막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열풍 같은 이 맨발 열기가 앞으로 더욱더 강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을 지금 다 했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 벌써 1시간이 흘렀구나.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할까요? 잠깐 5분만 쉴까요? 네. 네. 예, 예. 그러면은 5분만 잠깐 쉬었다가 숨을 그거 하고 다시 다음 시간에 코르티솔 분비 진정의 신경 안정 효과 이거를 네. 5분 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 코르티솔 분비 진정 그 효과 이게 맨발 강의 6, 7, 8, 9가 되겠습니다. 한번 맨발 강의 9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맨발 걷기의 접지 이론 중 네 번째인 코르티솔 분비의 안정화 효과 다시 말씀드려서 천연의 신경 안정제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서는 맨발 걷기나 접지를 통해서 항산화 효과 그리고 혈액 희석 효과 그리고 ATP의 생성 효과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맨발로 걸으시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 신체적인 그런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맨발 걷기가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안정화됨으로써 우리의 평소에 가졌던 불안과 초조, 과민, 스트레스 등이 완화된다 하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크고 작은 좌절과 불만 또는 실패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친구들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들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형제들 간의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관계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들이 우리를 한없이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때로는 열등감이기도 하고 컴플렉스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더 큰 업적을 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한 열등감,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더 발전하고 더 창조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경우들도 많죠. 자, 그러다 보면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심리 상담소를 찾아가거나 또는 병원을 찾아가서 나의 스트레스와 고민을 다 털어놓고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그걸로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마치 마약과 같은 그런 프로포폴, 수면 마취제라고 그러죠. 그런데 의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 기업인들 신문에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과거에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런 안타까운 보도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각박한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죠. 경쟁이 치열한 것이죠. 그걸 이겨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물로만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더욱더 어려워진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신발을 신고 살면서 맨 땅과 접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이 더 악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몸 안에 독소인 활성산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은 끈적끈적해지고 ATP는 생성이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치유의 시스템이 기제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숲길로 들어가서 맨발로 걸으면 그러한 상황들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완화됩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자유전자가 올라와서 우리 몸 안에 새로운 생리적인 변화를, 혁신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듯이 가슴속에서 신선한 샘물이 차오르듯이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환자가 산소 호흡기를 차듯이 그런 시원함이 가슴속에 열게 됩니다. 자, 이 엄청난 삶의 스트레스, 경쟁의 피곤함, 고단함 이런 것을 우리 맨발 걷기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지난 2017년 3월에
접지론자들인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와 에너지의학자인 제임스 오시먼 박사 등이 12명의 남녀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임상 실험을 한 것이죠. 자, 그 12명을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접지 패드, 즉 접지 시트를 다 나눠주고 집안에 들어와 있는 접지선하고 연결해서 접지된 상태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물론 몸의 피부가 그 접지 시트에 닿게끔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2달간 그들의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수면의 상태, 에너지의 상태, 우울감의 상태, 이런 거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2017년 3월에 미국의 대체의학지에 논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 뒷면에 있는 화면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주 동안의 코르티솔 분비 안정화 효과, 접지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생겼느냐, 그걸 보겠습니다. 자, 접지 전에는 각 12사람들의 코르티솔 분비가 제각각입니다. 중구난방입니다. 각자의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서 높고 낮고가 막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접지 8주, 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모든 사람들의 코르티솔 분비가 1일 동안의 코르티솔 그 주기가 균일하게 안정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모든 사람들의 코르티솔 분비 상황이 안정화됐다는 것이죠. 거의 비슷한 상태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설문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자, 그랬더니 12명 중 11명이 fell asleep fast, 빨리 잠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숙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6명 중 5명의 여성분들이 less PMS, hot flashes, 생리전 열감이 현저하게 완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12명 중 9명이 more refreshed, more energy, 더 활기차졌고 더 에너제틱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2명 중 9명이 less emotional stress,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 완화되었다. 그리고 anxiety, 불안이 완화되었다. 그리고 depression, less depression입니다. 자, 우울감, 막 압박감, 이런 것이 완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irritability, 초조감이 완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12사람 중에서 거의 90%의 사람들이 숙면하게 되고 생리전 열감이 완화되고 그리고 에너제틱하게 바뀌고 불안, 초조, 과민, 스트레스 현상들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맨발 걷기 효과입니다. 접지의 효과입니다. 바로 지금 설명드리는 코르티솔 분비의 안정화 효과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이군요. 저희 집 근처에 사는 72세의 한 여성분이 집 근처의 체력단련장에서 탄천변 체력단련을 만났는데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과거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위장이 나빠서 동네 의원을 찾아갔더니 위장약, 소화제를 처방해 줬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듣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듣질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원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때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한 증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속에서 계속 그 약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불안, 초조, 심지어는 발작까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분께
아주머니, 지금 약을 끊으십시오. 그 약을 끊지 않으시면 평생 약의 노예로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그 불안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발을 벗으시고 땅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약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혹시 불안이 생기시면은 여기로 나오셔서 맨발로 걸으시면 완화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러한 불안 증세가 해소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분이 독한 마음을 드시고 약을 끊으셨습니다. 매일 집 근처 체력단련장에 나온 그 아주머니는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막 발작이 막 생깁니다. 매일 그래도 끊으십시오.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집 밖으로 바로 나가셔서 맨땅을 걸으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시면은 손과 발로, 네 발로 기십시오. 그리고 땅이 치유한다. 땅이 나를 살려준다. 땅이 내 약을 끊어줄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걷고 기고 하십시오. 땅을 재십시오. 자, 그렇게 했더니 그러한 현상이 처음 매일 일어나다가 이틀에 한 번씩, 또 나중에는 사흘에 한 번씩, 나중에는 5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약을 완전히 끊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기적입니다. 땅이 맨발로 걷는 것이 전에 말씀드린 암으로부터의 치유, 심혈관 질환으로부터의 치유, 피로감으로부터의 치유, 이것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안정, 불안의 해소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 우리 모든 생리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까지 해소시켜 줄 수 있다 하는 사실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육성 증언을 잠깐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치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자, 이게 조종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우리 남수님이 창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한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몇 달간 그 여러 가지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모든 약을 다 끊고 지금 맨발로 몇 달간을 끈질기게 노력해서 지금은 거의 다 치유 단계에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거의 한 군데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원래 우리 도남님이 하시는 그 염도 검사를 했더니 0.2%가 나왔는데 그 좋은 소금을 드시고 한 달 만에 염도도 0.9%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이로운 그런 치유의 결과입니다. 자, 이제 우리 난수님의 잠깐 소감을 한번 듣고, 지금 얼굴도 굉장히 이뻐졌어요. 소감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자 소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쁩니다. 한마디로 그냥 엄청 마음이 기쁘고요. 맨날 회장님 만나면 제가 막 회장님 손을 잡고 제가 막 울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좋아지고 왜 나를 이렇게 안 좋아지나 그러면서 원방도 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한 마음을 열심히 맨발 걷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맨발 걷기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사시게 될 것이고
믿으시고 계속 걸으시면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노래 한 곡 청해 드릴게요. 예, 예, 예. 자, 여러분들, 맨발 걷기의 효력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 담보합니다. 자, 여러분들 당장 신발을 벗고 가까운 숲길로 가셔서 맨발로 접지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두 다 같이 질병의 고통 없는 건강 세상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코르티솔 분비의 진정 효과, 천연의 신경 안정 효과의 땅을 밟으면은 항산화 효과, 혈액 이송 효과, ATP 생성 효과 이외에 우리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온다 하는 사실을 이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분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약 한 톨 안 드시고 완전히 그 불안 신경증에서 벗어나 가지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여기 지금 박남기 님이 박수 치셨는데, 남기 님도 마찬가지.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내시고 본인이 누구에게나 다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불안신경증, 강박증 막 이런 사실로, 이런 걸로부터 맨발 걷기로 치유된 그런 증언을 해주시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면 이렇게 이 천연의 신경 안정 효과가 이건 뭐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집안의 아들, 딸이나 또는 손자, 손녀들 중에 지금 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 한참 막 커갈 때 특히 이런 그 불안한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많고 막 경쟁에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같이 맨발로 인도하면은 그 학생들도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학교 커뮤니티에 이 맨발 걷기가 같이 적용돼야 된다 하는 거는 특히 이 코르티솔 분비의 안정화 효과, 천연의 신경 안정 효과를 가지고 이 학생들도 꼭 그런 혜택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염증과 통증의 치유 및 완화 효과라는 중요한 또 다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동창의 맨발 강의 10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맨발 걷기의 접지의 이론 체계 중 두 번째의 접지 이론 중 다섯 번째 효과인 염증과 통증의 완화 및 치유 효과라는 중요한 이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 시간에 접지 이론의 네 가지 효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중에 항산화 효과는 땅속에서 우리가 접지했을 때 땅속에서 올라오는 자유전자가 우리 몸 안에 생성되어 있는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소멸시킴으로써 암과 같은 주요한 질병들의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치유한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핵심에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혈액 희석 효과도 땅속에서 자유전자가 올라와서 우리 몸 안의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리고 제타 전이를 올려서 혈액의 점성을 묽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혈류의 속도를 빨리 해줌으로써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이 핵심에도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ATP 생성 효과, 그 ATP 우리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아데노신 3인산이 생성되기 위해서도 자유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접지 효과의 핵심에
자유전자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자유전자가 바로 이 땅속, 이 지구 안에, 지구의 표면 안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발생된 염증들을 치유하고 또 그 염증이 진전돼서 나타난 만성 질병들을 치유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증 및 통증의 치유 과정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PPT 자료를 준비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준비된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염증 및 통증의 치유 기제 및 그 효과입니다. 통상 염증은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으로 나뉩니다. 급성 염증은 세균, 병원균, 바이러스들이 침입해서 급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코로나19, 코비드-19도 역시 이 급성 염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생활 요인에 따른 활성산소로 인해서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생활 요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음을 하거나 과식을 하거나 또는 과격한 운동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는 등 이러한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과격한 상황들, 그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생성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염증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진전되면은 그 염증들이 혈관을 이동해서 몸의 각 부분을 신체에 손상을 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만성 질병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 활성산소가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두산백과도 이 모든 만성 질병들의 90%의 원인이 활성산소로부터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에 안 걸리려면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활성산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보시면은 원자핵의 주변에 궤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짝을 지은 전자들이 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짝을 잃은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을 때 그 미싱 일렉트론이 프리 레디칼 활성산소를 생성한다는 것이죠. 그 활성산소는 매우 불안정화되는 것입니다. 하이리 리액티브화되는 것입니다. 자, 전문적인 학자들의 개념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너지 의학의 저자 제임스 오시만 박사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원자핵의 궤도를 도는 쌍을 이룬 전자들 중 하나의 전자를 잃어버렸을 때 그 짝을 잃은 전자는 매우 불안정한 활성산소로 바뀌고 그 활성산소는 언제든 다른 세포로부터 다른 전자를 훔치거나 빼앗아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전자를 빼앗긴 세포는 손상을 입으면서 돌연변이 세포로 바뀌면서 암중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롤 데이비스 박사는 몸 안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자유전자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발밑에는 무수한 양의 자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어 그렇게 자유전자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활성산소는 건강한 세포 조직을 공격하여 동세포로부터 자유전자를 빼앗아 오게 된다. 그 결과는 여러 질병들 중 무엇보다도 감염이나 염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의 중요한 의미를 개념을 규정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자, 그래서 활성산소가 짝을 잃은 전자, 그 활성산소가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혈관을 이동하면서 신체를 손상시키는, 신체의 각 부분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각종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포 노화, 변형, 면역계 교란, 비만, 당뇨 등 대사성 질환과 류마티스 등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는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암의 발병 위험이 남성은 38%, 여성은 29%가 올라간다.
즉 염증이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은 암이 많이 발병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만성염증이 뇌세포를 파괴할 경우에 우울증, 치매, 알츠하이머 등을 유발하고 손해 위축증, 근육 감소증 등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잇몸병, 치주염, 대장염, 각종 지루성 피부염 등 각종 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활성산소.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아까 활성산소는 전자의 짝을 잃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짝을 보충해주면 활성산소는 안정된 짝을 찾은 전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접지 이론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접지 이론 미국의 학자들의 논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짓이 자유전자가 유입돼서 땅속으로부터 자유전자가 유입이 돼서 백혈구 등 각종 염증 수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가 2015년 3월 24일 미국의 염증 연구제 Journal of Inflammation Research 거기에 제임스 오시만 박사와 가에탄 슈벨리에 박사 등이 쓴 접지가 염증, 면역 반응, 상처 치유, 만성염증 및 자가면역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결과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자들은 실험을 8명의 피실험자들을 4명은 접지된 접지 시트에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라운디드 그룹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다른 4명은 똑같은 접지 시트를 쓰게 했지만 접지가 차단된 상태, 그러니까 마치 접지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플라시보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게 한 상태로 지연발병 근육통을 일으킨 가운데 통증 수준과 백혈구, 호중구, 림프구 등의 변화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이 지연발병 근육통이라는 것은 체육 생리학자들이 통상 실험에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이 조그만 판 위에 올라서게 해가지고 거기에 무거운 바벨이나 아령 등을 들고 일어났다 섰다를 빠른 속도로 하도록 해가지고 근육에 충격이 가서 일시적인 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손상이 일어난 상태에서 통증과 염증이 어떻게 치유되는 것을 보는 그런 실험입니다. 자, 그 결과 지금 아래 표를 한번 보시죠. 자, 통증 수준의 변화입니다. 이 검은 선은 플라시보 그룹입니다. 접지가 안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통증 수준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라운디드 된 접지된 사람들은 현저하게 통증 수준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실험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백혈구 수치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은 통상 백혈구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호중구,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호중구, 그리고 림프구들입니다. 즉,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백혈구의 수치도 플라시보 그룹, 접지가 안 된 사람들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라운디드 된, 접지된 사람들은 거의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호중구의 수치도 이 양쪽 그룹에서 모두 다 호중구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플라시보, 접지되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높게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접지된 사람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림프구의 수치의 변화입니다. 림프구의 수치도 플라시보, 접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높게 나타났고 접지가 된 사람들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땅과 접지하면은 땅속으로부터 자유전자가 올라와서 염증에서 발생되는 통증을 낮춰주고 그리고 백혈구, 호중구, 림프구의 수치를 현저하게 낮춰준다는 것입니다. 접지 안 된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접지는 활성산소를 없애줌으로써 염증을 치유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염증 바리케이트와 접지 여부에 따른 면역 반응의 차이도입니다. 자, 통상 우리가 염증이 발생하면은 통상의 혈관에서 혈관의 벽이 확장된답니다. 그리고 그걸 싸고 도는 결합조직 세포와 섬유가 두꺼워지며 침투 불가능한 병균이 염증이 침투 불가능한 바리케이트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방어 체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자극 물질이 혈액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지만 또한 동시에 항산화 물질과 재생세포 리제너러티브 셀스들이 진입해가지고 이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염증이 해결되지 않고 오래감으로써 그 지속되는 파우치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독소가 시스템으로 누출되고 따라서 장기나 조직의 기능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것을 침묵, 사일런트한 염증이라고 이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류는 수억 년간 맨발로 땅을 걷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땅속에서 자유전자가 항상 올라와 가지고 염증이 생기면은 그것을 해소하고 치유했습니다. 짝을 잃은 전자들의 전자를 공급함으로써 활성산소가 소멸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19세기 이후에 고무 밑창을 된 신발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부도체의 신발. 그래서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면역계가 과거에는 항상 이런 염증이 생기면은 항산화 물질과 재생세포들을 공급해가지고 치유를 했는데 지금은 자유전자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면역 반응 자체가 너무 심하게 운동해가지고 완전히 소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을 상실해가지고 성한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루푸스병 뭐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 질병들이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발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면역 반응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접지 여부에 따른 면역 반응 차이도입니다. 자, 여기는 미스터 슈즈,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입니다.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어 있는 사람. 여기에는 ground substance, 기저물질이 depleted of electrons, 전자를 박탈당했다는 거죠. 전자가 공급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염증이 생기면은 이 염증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케이드를 형성함으로써 산화버스트가 일어나고 그 활성산소들이 염증 주위로 보내져 가지고 손상된 세포들과 박테리아들을 부순다, 허물어뜨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미스터 베어풋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이 기저물질이 일렉트론스, 자유전자랑 막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기더라도 염증 바리케이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저물질이 자유전자로 충만되어 바리케이드를 형성하지 않고 그 자유전자들이 콜라겐 매트릭스, 생체 매트릭스로 전도되어서 반전도되어서 주변의 건강한 조직들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었던 활성산소들을 중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접지된 경우에 염증 바리케이트도 생기지 않고 염증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자, 결국 접지된 사람들은 땅을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염증이 생겨도 스스로 치유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그런 오크워드한 아주 난처한 그런 상태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 접지 후에 염증의 치유 사례들에 대해서 이 논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84세 당뇨병 여성 환자가 상처가 생겼는데 8개월간 아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막 빨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접지를 시켰더니 일주 후부터 아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접지 2주 후에는 상처가 아물고 주변 피부도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접지의 위력입니다. 염증 치유의 실사례입니다. 자, 다음은 2014년 투어 드 프랑스 사이클 경기 출전 선수의 찢어진 발 상처, 막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피가 나고 여기 양쪽에다가 접지를 시켜가지고 치유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된 다음날은 딱지가 앉으면서 상처가 가라앉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접지의 당장 보이는 염증의 치유 효과입니다. 자, 다음은 통증 해소입니다. 접지 2개월 후, 지금 접지 전에는 이렇게 허리가 막 빨갛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접지한 후에는 파랗게 바뀌었습니다. 통증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제 15살에 체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33세 여성은 만성 오른쪽 무릎 통증, 부기와 불안,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없었다. 운전 시에도 통증이 지속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을 접지를 시켰더니 접지 6일 후에 통증이 약 50% 반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접지 4주 후에는 축구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기분이 업되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불안과 통증을 별로 못 느꼈다. 그리고 접지 12주 3개월 후에는 통증의 90%가 해소되고 붓기가 소멸되고 수상스키까지 탔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접지 6개월 후에는 하프 마라톤까지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접지의 위력이라는 건 참 놀랍습니다. 상처를 가진 분들, 질병을 가진 분들, 땅과 접지함으로써 치유의 기적을 보셔야 합니다. 저희들과 같이 맨발로 걸으시면 질병의 고통 없는 건강한 세상을 같이 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염증과 통증의 치유 효과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치유 효과는 아까 그 인용한 그런 임상 논문으로 지금 증명이 됐고요. 실제 우리의 생활 사례에서도 땅과 접지하면은 염증이 치유되고 또 통증도 완화되는 그런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발로 걸어서 치유되는 그 모든 사례들이 다 이 염증의 치유로 비롯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간이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면역계의 정상 작동 효과, 면역력 증강 및 자가 면역 질환의 해소인데, 이거는 별도 강의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이 6번째 효과를 제가 책에도 사실 안 썼고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두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면역계 정상 작동을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 인간은 또는 모든 생명체는 조물주가 스스로를 외부의 병원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임뮨 시스템을 설계해서 장착시켜 놨다. 그거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면역계가 정상 작동하려면은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면역계는 마치 전자장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충전이 돼 있어야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접지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전자가 충전되지 못함으로써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전 세계 세상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된 상태에서 우리한테로 올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낮아지지만은 다시 또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올 것이다. 감염병 X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스스로 막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면서 땅과 접지해서 면역력을 스스로 강화시켜야 되는 거다. 이제 그런 것이죠. 실제 이 면역계의 정상 작동을 위해서 또는 땅과 접지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2020년 12월에 이라크의 바스라 이과대학의 무사 교수가 59명의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3명은 제대로 말을 안 듣고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이 결과가 안 나왔지만은 56명이 전원 1일에서 3일 사이에 접지한 지 1일에서 3일 사이에 치유됐다는 임상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의사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번역해가지고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우리도 이 임상실험을 대규모로 실시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그야말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많은 코로나 환자들에게 맨발 걷기와 접지를 적용을 해가지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장기적인 과제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이러한 실험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면역계가 정상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로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올려보시죠. 폴란드의 소칼 그 부자 박사입니다. 파베오 소칼과 이게 무슨 소칼이든가 카롤 소칼 이 두 부자 박사인데요. 그 저 브로스와프인가 하는 거기에 병원에서 근무하는 두 의학 박사가 병원에 와서 근무하는 인턴 레지던트 16명인가요? 16명을 7시간 접지를 한 이후에 우리 면역력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감마 글로불린이 얼마나 증가됐는가 그거를 실험한 영상입니다. 실험한 논문입니다. 그 실험을 했더니 감마 글로불린이 요 밑에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네요. 0에서 0.001로 올라가더니 0.0011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부민 수치가 0에서 0.423까지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단지 접지만으로 7시간 접지만으로 이런 감마 글로불린 면역계의 면역력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 수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맨발 걷기와 접지가 단순히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임상적으로 뒷받침된 그들 이론적으로 확실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면역계가 약화되고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못하면서 심해질 경우에는 면역계가 오작동을 하게 돼가지고 그야말로 PR을 구분 못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과 자신의 성환세포를 구별을 못해가지고 성환세포를 막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가면역질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막 부작용이 막 엄청난다는 거예요. 그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하면은 대상포진들이 오고 막 이런 각종 엄청난
부작용이 온다. 그런데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땅속에서 전자가 보충이 돼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렸던, 정신을 잃어버렸던 면역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킴으로써 자가 면역 질환들이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이 섬유근육통이라는 막 온몸을 바늘로 찌르듯이 하는 그런 섬유근육통으로부터 2달 정도 맨발로 걸으면서 완화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만 여기 뒤에 요 다음 페이지에 우리 준우군이 다음 예예 뭐 얼굴에 막 발적이 돼가지고 얼굴이 시뻘겋고 다리가 막 시뻘겋던 어린이가 1달 반 만에 오른쪽 사진처럼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이 다리가 막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1달 반 맨발 걷기 한 이후에 다리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준우군은 지금 이제 3년이 지금 흐른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리고 동생들까지 전 가족이 출동해가지고 그 직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 1달간을 입원했대요. 1달간을 입원을 했는데 막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을 막 12알까지 처방을 해가지고 이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막 목 있는 데가 막 부르터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걸음으로써 마침 일산에 집이 마당이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넌 무조건 매일 그냥 마당에서 놀아라. 신발 신지 말고 맨발로 놀면은 너 치유된다. 실제 이렇게 치유가 된 겁니다. 땅을 밟으면 맨발로 걸으면은 이렇게 치유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우리 면역계의 정상 작동을 통한 면역력의 증강과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으로부터의 치유 그리고 해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짧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딱 지금 이제 9시가 돼서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말씀하시죠. 뭐 잠깐만 질문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 집중적으로 지금 영상을 몇 개를 우리가 본 겁니까? 5개 영상을 보고 2시간 동안에 아주 집중적인 지금 공부를 저도 복습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황명수 기사님 지금 거기 새벽 몇 시에 지금? 야, 참 대단하다. 새벽 4시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 말씀하시죠. 장영우 기사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 누구 말씀하세요. 예, 연속의 김일중인데요. 예. 그 뇌경색으로 와가지고 손하고 다리가 이렇게 불편한데요. 예. 그런 환자들이 예. 그 환자로 된 것이 근래가 아니고 오래된 사람들도 괜찮아요. 맨발 걷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는지요?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맨발로 걸으면 우선 기본적으로 혈액이 맑아지잖아요. 혈액이 네. 맑아져서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자,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제대로 흐르지 않던 혈류가 뇌의 각 세포 속을 다 흐르면서 영양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노폐물들을 다 걷어오면서 뇌세포들이 살아나게 된다. 뇌세포들에게 영양소를 공급해줘 가지고 세포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치유될 수 있다. 그런 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제 주변에 같이 그 활동하시던 지인분이 이제 그런 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팔다리를 이제 이렇게 많이 절면서 이렇게 활동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직접 가서 모시고 가서 운동을 좀 시키려고 이렇게 맨발 걷기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우리 박성호 원장님 경청해 주셨는데 한 말씀 코멘트 해주시죠. 지금 이제 뭐 아까 홍해걸 의사 선생님 얘기도
처음에 하시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접지의 여러 가지 효과들,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만치병, 불치병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치료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제도권 의료인들이 잘 받아들이고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제가 뭐 저도 이렇게 작은 동네 한의원 하고 있지만은 좀 이제 이렇게 박동창 회장님 이렇게 하시는 거 이제 보면서 참 계속 이제 부끄러움도 많이 느끼고 또 더욱더 도와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맨발 한의사 박성호 원장님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경희 님도 네. 뇌경색으로 막 고생하시고 네, 지금 이제 맞아요. 마지막 손만 지금 좀 남았는데 네, 네. 앞으로 진짜 많은 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경험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정밀 검사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2년 동안 검사를 안 받아도 이제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뇌출혈로 일단 했다가 뇌출혈은 뇌경색까지 같이 왔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 그래요. 주변에서도 이제 병원에서도 제가 이제 그 얘기 지금 재활 치료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변 네네네. 사람들한테 맨발로 걸으라고 내가 책을 사가지고 선물 주면서까지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한데 일단은 이제 제가 치료 효과가 있으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요. 아이고 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우리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뭐. 저는 지금 교회에서 맨발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또 맨발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많이 가르쳐 주셔서 많이 참고하고 또 내용을 좀 풍부하게 해서 맨발 강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좋습니다. 회장님께서 예.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자료를 많이 이렇게 습득하셔서 저희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저는 우리 저 윤상덕 목사님이 맨발 교회를 만들어 나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발 교회. 그러니까 네, 맨발과 이 성경의 가르침이 같이 하면은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게 5분이 벌써 지나갔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모레 21일 날 그 다음에 이제 못한 또 강의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맨발 걷기를 통해서 주변에 많이 전파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맨발로 걷는 건강한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